열매가 없는 꽃은 심지 마라. 열매 없는 꽃처럼 의리가 없는 친구는 끊어라. 명심보감. 불결자와 휴요종, 무의지붕, 불가교.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자연의 섭리대로 살아갑니다. 아주 작은 씨앗 안에도 생명을 만들어내기 위한 한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힘이 있답니다. 하나의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무한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니까요. 수박씨는 결코 호박이나 사과를 만들어내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작은 수박씨가 커다란 수박을 만들어내는 우주의 섭리와 질서는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꽃이 다 크고 아름답게 빛나지는 않지요. 그러나 눈을 비비고 봐야 겨우 눈에 들어오는 작은 꽃,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들꽃, 화려하지만 향기가 없는 꽃들도 각자의 개성을 마음껏 뽐내며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합니다. 길가에 피어난 작은 들꽃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고 있던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할 자격이 있답니다. 꽃들이 각자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듯 사람도 저마다 뽐내고 싶은 개성이 있습니다. 세상살이의 인간관계도 타고난 개성들끼리 만들어내는 인연에 지나지 않는답니다. 때로는 좋은 인연이, 때로는 나쁜 인연이 만들어질 뿐이지요. 인복이 좋은 사람의 꽃밭에는 향기롭고 예쁜 꽃들이 가득하고, 인복이 나쁜 사람들의 꽃밭은 죽은 꽃들만 흩날리는 황무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운의 원리에서는 무엇이 그 사람의 인복을 좌우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열매가 있는 꽃을 제대로 알아보는 안목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 다음에는 양지 바른 곳에서 제때 충분한 물을 주며 소중하게 보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매가 있는 꽃이라고 해서 꼭 금전적인 대가나 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에너지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이 훨씬 더 강하지요. 이 정신적인 무형의 에너지가 인간관계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한답니다. 율곡 이인은 군자는 외로움을 근본으로 삼고 소인은 이로움을 근본으로 삼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눈앞의 금전적인 이익을 우선하는 인간관계를 경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으로 관계의 존재입니다. 캐치볼 게임처럼 서로 무언가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이지요. 따라서 정신적이건 물질적이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는 더 잘해주려는 마음을 먹기 마련입니다. 상대는 그에 응답하여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야말로 인복이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간혹 열매가 없는 꽃의 씨앗이 당신의 꽃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정중하게 사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거두어야 합니다. 햇빛과 물도 낭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다른 꽃밭을 찾아가도록 버려두어야 합니다. 이런 일로 인해 조금이라도 미안해하거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조차 없습니다. 타고난 개성과 에너지가 서로 다를 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은 누군가의 꽃밭에서는 다디단 열매를 맺는 귀인이 될 것이니까요. 사람은 자기 안의 상을 통해 판단하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에게 공허한 느낌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면서 나는 인복이 없다고 투덜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내기보다는 서로의 시간과 에너지를 갉아먹는
나쁜 인연으로 귀결되기가 쉬우니까요. 열매가 있는 씨앗을 고른 다음에는 꽃밭의 자리 배치도 중요하지요. 믿음이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가까이 두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미움과 배신의 싹을 틔우는 빌미가 되니까요. 누군가 자리를 비우면 늘 새로운 인연이 찾아온답니다.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 꽃인지 아닌지를 면밀히 살피는 게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은 그저 비옥한 토양을 만드는 일에만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라. 남을 나처럼 귀하게 여기고 남을 업신여기면 안 된다. 명심보감. 무리기기 이천인, 무리자대 이멸소. 행운을 부르는 특별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일까요? 강의할 때마다 늘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의 운은 타고나고 또 정해져 있냐는 물음입니다. 물론 손대는 일마다 술술 풀리는 사람이 있고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해 떼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평범해 보이는데 주위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노력이 없어 보이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분명 운 좋은 사람은 따로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좋은 운을 타고난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주든 운이 따르는 분야와 그렇지 못하는 분야가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큰 행운을 누리는 사람은 소수이기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요. 운의 과학에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행운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운도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단점과 약점을 포함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스스로의 발전과 행복을 목표로 삼지요. 남의 행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스타일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나아가서 거만해지고 또 누구보다 더 못해서 비굴해지는 태도는 진정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어 무시하거나 사회적인 약자를 업신여기는 것도 스스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과 태도는 반드시 그 사람의 상황을 불러들이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작은 성공을 손에 거머쥐었다고 콧대가 높아진다면 후에 좋지 않은 시기가 왔을 때 그대로 전세가 역전되는 것이 운의 법칙입니다. 자신이 손가락질하던 사람으로부터 다시 손가락질을 받는 수모를 겪게 되지요. 이처럼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남보다 잘나서 행복하고 남보다 못나서 불행하다는 사람들은 남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허상에 매달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행운의 여신이 실체가 없는 허상에 미소를 지을리 만무하지요. 그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먼저 스스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단점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남의 단점에 대한 지적과 비난을 거두어야 합니다. 다섯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운이 따를 자격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행운은 선악을 가리지 않듯이 사람의 장단점도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 또 완벽해지려는 노력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약점과 단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시 불이익을 받거나 사랑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한 감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불안감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원인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마음은 그런 생각을 불러오는 사건을 일으키지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게 되고 또 그대로 운명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생각은 그런 사건과 삶을 만들고 당연히 운명도 그런 쪽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남의 사랑을 받기에 약점을 감추거나 비굴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미 스스로 충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당신은 분명 귀한 사람이며 이미 행운을 불러오기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도 않을지도 모르지만 온 우주의 에너지와 소통하는 완전한 존재랍니다. 세상의 빛과 어두움이 물체의 입체적인 형상을 만들어내듯이 당신의 장점과 단점도 당신다움을 만들어내는 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있는 그대로 당신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응원하세요. 남도 당신이 스스로 사랑하는 만큼만 당신을 사랑할 테니까요. 행운은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장점과 단점은 동전의 양면이다. 누구한테라도 모든 것이 완전하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논어. 무급이여 1인. 운이 좋은 사람, 특히 인복이 있는 사람들이 삼가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 좋은데 그게 문제야.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장단점을 고루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요. 한 사람이 가진 단점을 뒤집으면 장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인복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의 장점은 취하지만 단점은 가차없이 지적하고 비난합니다. 심지어는 인간성을 들먹이며 수준 이하의 인간으로 끌어내리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잘못 가운데 하나가 상대를 부정함으로써 자신을 긍정하려는 태도입니다. 상대를 부정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긍정하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지요. 오히려 당신 안으로 불운을 끌어들이는 힘으로 역작용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행운은 스스로 긍정하는 사람을 찾아옵니다. 인복이 좋은 사람은 스스로를 긍정할 뿐 아니라 남의 단점도 장점으로 바꾸어 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누구는 실수를 안 하고 사나. 그 대신 그 친구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 이른바 인복이 많다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상대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의 장점을 잘 키우고 활용할지에 대해 생각하지요. 아울러 그 사람이 지닌 장점으로 인해 얻은 이득에도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인복을 키우기에 무조건 남의 단점을 무시하거나 덮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남의 단점을 무리하게 고치겠다고 나서지 않는 게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자칫하면 서로 감정만 상하고 상대방의 반발만 사게 될 테니까요. 책은담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의 장점을 들어 남의 단점을 찌르지 마라. 인간은 각각 있는 대로 완전한 존재이기에 그것을 이해하고 단점을 용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방식대로 상대를 재단하고 고치려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인정하는 태도가 바람직합니다. 가장 중요한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의 성격 또는 습관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단점만 고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사람도 많답니다. 하지만 운의 과학에는 장점 하나가 10가지의 단점을 덮을 만한 행운을 불러온다는 법칙이 있답니다. 즉,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장점을 키우는 데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법을 어기거나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일 말고는 사람의 장단점이란 대개 가치관이나 스타일의 차이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그 사람만의 개성이나 매력으로 인정하고 평가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다 완벽한 인간이 되기 위해 내면의 욕구를 무시하거나 억누르면 행운도 달아날 뿐이라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살아갈수록 더 당신다워져야 합니다. 이 당신다움에서 장점만 챙기고 단점만 쏙 빼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에게 장점과 단점은 동전의 양면이니까요. 당신의 당신다움을 인정하고 사랑하세요. 현실을 인정하고 자신을 긍정하라. 만족하고 적당한 때 그칠 줄 알면 오래 편안하다. 노자. 지족불욕, 지지불태, 가히장구. 사는 게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불행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몸과 마음도 지치기 마련입니다. 세상에 상처받지 않은 사람도 없고 가슴속에 분노 하나 숨기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상황을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당신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삶들을 한번 나열해 보세요. 돈이 없어 가난하다는 것, 몸과 마음이 아프다는 것, 직장 생활이 불안하다는 것, 취직하기가 힘들다는 것, 가족과의 갈등이 심하다는 것, 친구와 헤어졌다는 것, 노후가 불안하다는 것 등등의 어느 것 하나 힘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것으로 인정하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당신의 것으로 크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혹여 지금까지 힘든 삶이었다 해도 그것은 어느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 당신만의 삶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인정하든 하지 않든 간에 당신 안에는 당신의 삶에 희망과 행복, 기쁨을 불러올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활용해서 아무리 불행과 불운이 겹치는 듯이 보이는 삶이라도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고맙고 감사해야 할 일부터 찾아야 합니다. 행운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운이 좋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징은 지금 마주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행불행은 따로 구분하지 않지요. 모두가 자신이 온몸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보듬어야 할 것들이니까요.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현재를 더없이 소중한 장소로 생각합니다. 미래로 가는 발판임을 알기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자신의 현실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자신이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을 즐기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에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노력도 잊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기를 쓰는 법도 없답니다. 설사 실패한다고 해도 그것이 오히려 행운을 향해 가는 지름길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성공을 향해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나만의 운명이 있으며 자신의 운명이 행운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스스로의 방법으로 삶을 즐길 뿐이랍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행운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편안한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현실에 대한 분노와 증오에 기반하는 삶과 현실에 대한 감사와 사랑에 기반하는 삶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답니다.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는 순전히 당신이 결정해야 할 몫입니다. 현실을 바꾸려고 애쓰는 삶과 흐름을 따라가며 즐기는 삶, 당신은 어떤 운명을 원하는지요? 누구나 후자의 운명을 원하면서도 그건 운 좋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지 라며 스스로의 가능성을 아예 꺾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전자의 태도를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단언컨대 당신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답니다. 만약 후자의 삶을 선택하겠다면 우선 자신의 현재를 긍정하는 것부터 출발하세요. 몇 가지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서 있는 지금 여기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아울러 현실을 인정하는 이유가 당신이 당신답게 살고 있기 때문인지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단 평가하는 기준은 남의 시선이 아니고 당신 내면의 진정한 나이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당신의 길을 용케 잘 걸어왔다는 내면의 만족을 느낀다면, 나다운 삶을 잘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알랭드 보통이 말했듯 성공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니까요. 당신이 어려움 속에서도 작은 위안과 기쁨을 찾아낸다면 그것이 행운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미소를 잊지 않은 채 당신 안에서 행운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맺는 과정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면 된답니다. 행운의 열매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